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자, 오늘 뉴스를 보니까 세계 최고령자로 추정이 되는 브라질 남성이 129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129살. 자, 이제 100세 시대가 정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평균 수명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유병 장수 시대가 본격화됐는데요. 과거와 달리 사망에 대한 보장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장수하는 데 대비하는 보험도 꼭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요. 노후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험에 대해서 정보를 드릴 거고요. 오늘 강의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보험 플랜 119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예,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점검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 드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방송 중에도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연락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가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번호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0세 시대가 행복으로 다가오려면 든든하게 의료비가 준비가 돼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유병 장수 시대 100세 필수 보험에 대해서 정보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는 박주영 전문가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시청자님들. 날씨가 오늘은 많이 풀렸는데요. 여러분들은 건강관리 잘 하고 계신가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분들은 나이가 드신,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 장수 시대, 말은 외쳤지만 실제로 고령 사회에 진입하다 보니 연세 드신 분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활동들 하고 있죠. 그러나 건강하게 활동하는 중에도 보면 꼭 약을 드시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접하게 되고 병원 진료를 수시로 하시는 분들을 많이 접하시게 되는데요. 자, 이런 분들은 보기에는 건강하시지만 어쨌든 간에 병을 한두 개씩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동반 질환을 가지고도 굉장히 장수한다는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준비 못하셨던 분들, 그리고 준비했지만 제대로 되어 있는지 궁금했던 분들, 오늘은 병력을 가지신 분들 위주로 해서 본인 또는 부모님 또는 나이가 있는 자녀들, 다양한 어떤 계층들의 보장을 좀 점검하는 시간 차원에서 오늘은 100세 시대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필수 담보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대와 60대 애들이 발병 확률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먼저 볼 텐데요. 자, 먼저 보면 30대 이상의 만성질환 유병률 현황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도 통계를 많이 활용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남성과 여성으로 분류를 했었을 경우에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것들이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그리고 이로 인한 최근에 식생활로 인한 비만의 환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병원을 찾는 이유 중에 이런 부분들이 있죠.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30세부터 이런 질환이 발병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발병했던 이 병들이 완치가 되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30대에 발병을 했던, 40대에 발병을 했던 평생토록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관리하면서 약을 드시면서 평생토록 함께 가야 되는 동반 질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65세 이상을 한번 또 봤더니 어떤 병들이 있냐. 방금 여기에서 30대부터 봤던 것들 중에서 똑같이 고혈압과 당뇨, 이런 고지혈증, 이런 다양한 질병들이 65세 이상에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는 거고 또 새롭게 출현해서 발병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일찍 조기에 발병하는 것을 평생토록 관리하거나 동반할 수밖에 없는 질환으로 되어 있다. 이래서 우리가 요즘은 동반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질병이 있는 분들은 그럼 과연 지금까지 보험을 어떻게 했었을까? 여러분들은 이런
질병이 발병하기 전에 건강한 상태에서 가입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포기했던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희망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그 상품에 앞서서 대사증후군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진대사로 인한 질병으로 인해서 이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들이 이제 대사증후군인데요. 쉽게 말하면 합병증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질병이 걸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질환들을 동반하게 되는 거죠. 가장 이 많은 그 세부 질환 중에서 우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고혈압입니다. 많은 병원을 찾는 환자 중에서 고혈압으로 인한 치료를 거의 절반 정도 한다고 합니다. 약 50% 가까운 퍼센테이지가 고혈압이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 외에 당뇨나 고지혈증 그리고 심혈관과 뇌혈관 이런 것들이 특히 노후에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하죠. 그런데 고혈압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보통 고지혈증의 발병할 확률이 약 62%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높죠. 그래서 고혈압이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또한 당뇨가 상당히 많으신데요. 당뇨에 걸려있는 분들은 고지혈증 걸릴 확률이 약 80% 이상이 된다고 해요. 이건 통계입니다. 그래서 고혈압도 굉장히 관리를 잘해야 되지만 이걸로 인해서 고지혈증이나 당뇨 또는 혈관, 심혈관 같은 경우로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도록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이 신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고지혈증입니다. 이 고지혈증은 우리 체내에 지방이 많이 쌓여서 수치가 높아져서 혈관벽을 지방이 막고 있어서 순환을 원활하게 못하게 하는 이런 질환인 거죠. 그래서 이 고지혈증은 특히 여성분들도 많은데요. 복부 비만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복부 비만 관리 좀 잘하시면 조금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어쨌든 이런 우리가 많은 대사증후군들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라기보다는 보통 두세 가지씩 이거를 동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험사가 굉장히 꺼려하는 이런 병중이기 때문에 가입을 쉽게 할 수 없었다. 이게 이제 과거의 사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 더 좀 중요하게 볼 것이요. 우리가 고지혈증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올 수 있는 것들은요. 뇌로 오게 되면요. 뇌졸중이 발생을 합니다. 뇌졸중이란 것은 여기 보시는 바와처럼 막히거나 터지는 거죠. 막히거나 터진다.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혈압이 일찍 오더라도 고혈압이 오더라도 약을 복용하기 때문에 혈류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뇌출혈의 확률은 상당히 낮아요. 그러나 노후가 되고 고지혈증으로 인해서 혈관벽을 막고 있기 때문에 뇌경색 즉 막히는 현상은 여전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확률을 보면요. 뇌경색이 85%, 뇌출혈은 15%. 그래서 우리가 보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면 이 뇌경색을 보장해주는 보장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대사증후군을 보셨던 것처럼 보험사는 이런 위험을 미리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뇌경색을 보장하는 보장이 대부분 사라졌죠. 물론 생명보험사에는 어느 곳에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뇌출혈은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압약을 먹고 조절하기 때문에 터지는 경향은 많지 않아요. 여기 통계 보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정상인과 위험인자를 보유한 사람들의 어떤 발병 확률을 잠깐 보자면 뇌졸중 환자 중에 대부분은 고혈압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뇌졸중 환자 중에 10명 중 약 80%가 고혈압 때문에 뇌졸중이 왔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정상인에 비해서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뇌졸중에 걸릴 확률은 약 4배에서 5배 정도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당뇨도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당뇨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고혈압 약을 드시면서 당뇨약을 드시면서 그리고 나서 뭐 다른 고지혈증 약을 드시거나 이렇게 복합적으로 두세 개씩 약을 드시는 경우가 바로 이런 연관관계에서 온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 준비할 수 없었다면 그리고 준비했지만 뭔가 부족하다면 오늘 이 강의를 집중해 보시고요. 이 세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여러분도 이 뇌경색, 즉 뇌졸중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3개월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재검사가 없다면 무조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2년 이내에 수술과 입원이 없다면 당연히 오케이고요. 암 같은 경우는요. 5년 이내에 암이 발병하지 않았다면 가능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 가지가 충족하면 당연히 가입이 가능하신데 자, 본인들의 상황에 따라서 나는 혈압약을 먹고 있다.
당뇨약도 먹고 있다. 통원하고 있다. 병원에 지금 치료 중이다. 주기적으로 가고 있다. 아니면 약을 좀 지속적으로 먹고 있는데 가능하냐? 당연히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병을 갖고 있더라도 이 세 가지만 걸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염려하는 뇌졸중, 그렇게 발병률이 높은 그 뇌졸중에 대한 부분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네, 모든 회사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모든 회사에는 뇌출혈은 당연히 됩니다. 왜냐하면 확률이 높지 않죠. 그래서 뇌출혈은 대부분 회사가 병이 있든 없든 간에 다 오케이예요. 그리고 보험료도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뇌졸중은 통계에서 보셨다시피 위험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인수하는 회사가 있고 아예 자체 특약이 없는 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증권 안에 뇌졸중이라는 담보가 없다면 상담을 통해서 한번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가장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실비는 여러분들이 병원 갔었을 때 재반 비용, 검사부터 입원, 수술, 전체적인 그런 비용을 지원을 해주지만 절대로 100%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입원했었을 때는 90% 또는 80% 통원했을 경우에도 예, 보장에서 일부분은 기본 담보 자기 부담금이라는 것을 떼고 주기 때문에 실비는 어쨌든 큰 비용을 해주긴 하지만 이 부분은 진단 자금인 거죠. 그래서 정해진 금액을 그대로 보상해준 정액이기 때문에 실비 외에 추가로 보상을 받아서 좀 여유롭게 생활자금을 쓴다거나 또 요양자금을 쓴다거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암과 뇌졸중, 심근경색증을 이걸 3대 진단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비롯해서 질병 수술과 그리고 상해 수술, 그리고 하루만 입원해도 나오는 입원 일당을 사례로 봤었을 경우에요. 50세 같은 경우는요, 4, 5만 원대. 60세는 네, 남자분은 좀 비싸겠죠. 예, 뇌졸중이라는 게 확률이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만 원, 9만 원대. 70세 같은 경우도요. 네,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70세 이상은 500만 원 정도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어쨌든 가입할 수 있다라는 희망인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만약에 이 정도 보험이 부담스럽다,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다른 방법, 자기가 원하는 담보만 골라서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갖고 계신 증권에 뇌졸중이 없다. 뇌출혈은 있는데 뇌경색을 보장해주는 뇌졸중이 없다라고 하시면 골라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상해나 질병은 나이 들수록 수술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죠. 입원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당일날 할 수 있는 수술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특약을 추가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하루만 입원해도 나오는 입원, 4일부터 나오는 이런 입원이 아니고 요즘은 입원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입원하더라도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특약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랬을 경우에 50세 기준으로는 3만 원대 가능하시고요. 60세도 4, 5만 원, 70세도 5만 원대 가능하신데 만약에 입원비를 뺀다라고 하면 70대도 3만 원대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만 원, 3만 1천 원 이렇게 가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증권에 뇌졸중에 대한 부분이 없다면 네, 반드시 준비하는 것을 고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디스크가 있다. 아니면 혈압이나 당뇨로 만성질환, 평생토록 약을 복용하고 있다. 아니면 통원 중에 있다. 아니면 날마다 내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어떤 치료를 받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생활질환, 그리고 암 같은 경우는 5년이 지났다면 가입이 가능하시고 사고나 질병, 어떤 후유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 325의 조건만 충족한다면 여러분들은 준비하실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고요. 갱신형도 있지만 갱신되지 않고 일정 부분 납입하고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비갱신도 있다는 거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병이 있어도 장수하는 시대, 누구나 100세를 넘게 사는 시대에 여러분은 혹시라도 모를 갑자기 닥쳐올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지금 한 번쯤 더 고민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에이는 박주영 전문가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100세 시대에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 필수 담보 또 병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에 대한 정보를 드렸는데요.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 지금부터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오늘 보험 고민 함께 풀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참고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이제 실시간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저희가 어떤 도움을 좀 드릴까요? 제가 한 달에 내는 보험료가 좀 많아요. 네. 예, 근데 이게 잘 뭔지도 모르겠고, 이게 보험료도 많이 내는데, 네. 이게 좀 구성이 좀 잘 됐는지 좀 궁금하고요. 예. 혹시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싶고, 혹시 또 부족한 게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아, 그러세요? 시청자님, 저희 그 제작진께 미리 보내주신 증권을 봤는데요. 네. 6건의 보험이 있으시더라고요. 맞으세요? 네, 맞아요. 이거 다 시청자님 앞으로 돼 있는 보험 맞으신 거죠? 네, 맞아요. 먼저 나이를 좀 여쭤볼게요. 올해 나이가 좀 어떻게 되세요? 32살이요. 아, 올해 32 되셨어요? 시청자님, 이 6건의 보험은 시청자님께서 가입을 하셨을까? 아니면 어머님께서 좀 도와주셨을까요? 제가 했는데, 예. 아무래도 엄마가 옆에서 좀 이거 괜찮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막 이래서 잘 모르고 그냥 했어요. 아, 그래도 상의를 좀 하신 거네요. 지금 보험료는 시청자님께서 납입을 하고 계시고요. 네, 제가 내고 있어요. 혹시 결혼하셨습니까? 아니, 아직 안 했어요. 아직 미혼이세요? 뭐 일을 하고 계신 거죠? 네네. 저희 보내주신 증권 좀 확인해 볼게요. 네. 2006년도에 우체국에서 정기보험이랑 암치료보험을 가입하셨습니다.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삼성생명에서 이름이 좀 비슷한데 하나는 리빙케어 종신보험이고 하나는 리빙케어 종신 골드보험이라고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또 2건 있으시고 우체국에서 2009년도에 상해보험 하나 더 가입하셨고 마지막으로 2012년도에 KDB생명에서 또 유니버설 종신보험에 가입이 되셨습니다.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예, 총 6건의 보험이시고 지금 보험료는 한 45만 원 정도 납입이 되시죠? 네. 예, 이 보험료가 좀 부담스러우세요? 네, 왜냐면 지금 사실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고 네. 비싼데 엄마가 좀 괜찮다고 막 하라고 했는데 그러셨어요? 네,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예. 아, 예. 저희가 만약에 유지하는 게 좋다면 아마 전문가께서 그런 의견을 주실 거고 중복되거나 필요 없는 보험이 있다면 정리를 이렇게 조언을 하시겠죠. 네. 예, 들을 준비가 돼 있으신 것 같고요. 저희 유은경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텐데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32살 되신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미혼이신데 지금 보험은 6건이 있으십니다. 저희가 보장이 잘 갖춰져 있는 건지를 중점으로 좀 봐드릴게요. 지출이 많다고 줄일 수 있는지 여쭤보셨고요. 어떤 보험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은경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저 가입된 그 보험의 개수를 보고서 저는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험을 참 좋아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님께서 또 옆에서 이렇게 가입 시에 또 이제 조언 아닌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그 조언이 약간의 압박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말 지금. 안 듣면 뭐라 그래요.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시간이, 가입을 2006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갖고 계시는 그 보험이 2012년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올해 2017년이죠. 네네. 네. 한 5년 정도는 이제 공백기가 있으세요. 보험을 이제 전혀 가입한 게 없으시고, 지금 이 6개를 이제 유지 중이신데, 혹시 우리 시청자님, 네. 좋아하시는 가방 브랜드 뭐 이렇게 비싼 거 있으신가요? 샤넬이 좋죠. 그쵸. 뭐, 대충, 이제 정확하게 브랜드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들어만 보아도 이제 굉장히 비싸죠.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가방을 왜 사냐면은 샀을 때 그 가방으로 인해서 내가 빛이 나고 가치가 이제 이렇게 더 날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제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시청자님은 방금 그 미혼이라고도 하셨는데, 44만 원 정도면은 50만 원에 가까운 보험료세요. 예. 그런데 이 50만 원은 매달 지출을 하시는 건데, 지출을 하시면서 혹시 마음에, 이렇게 샤넬 가방 같이, 이렇게 좋은 비싼 가방을 비싼 돈을 주고 내가 지출했어도 뭔가 뿌듯하고 내가 빛나고 가치 나는 그런 기분이 들 텐데, 보험료는 한 50만 원씩 매달 지출한다고 생각하실 때, 혹시 어떤 마음이 있으세요?
아깝죠, 돈이. 아깝다는 생각 드세요? 네. 그 아깝다는 생각은 아마도 지금까지 뭐 경력이 있으셔가지고 보험금을 뭐 받으신 적이 있거나 그런 적은 또 없으셨던 것 같아요. 네, 한 번도 없어요, 받은 적. 네. 그렇다면은 이제 사실 보험이라는 거는 그 뻔한 진실인데요. 우리가 어떤 기대감으로 이제 보험을 드냐면 아플 때나 안 아플 때 양면이죠. 종이가 양면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사망할 수도 있지만 빨리 죽을 수도 있지만 오래 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준비하셨던 6개의 보험은, 이렇게 딱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플 때의 조금, 그리고 사망했을 때 전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 못 받아요? 있다는 거죠? 하나도 못 받는 게 없어요? 하나도 못 받는 거는 아니고, 우리 시청자님이 사망에 대해서는 못 받는 거고요. 유족이 받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40여만 원을 지출했을 때 우리 시청자님이 이렇게 지출했을 때 마음의 안정도 오면서 뭔가 이 보험이라는 거는 뭐 기대감은 긍정적인 기대감이 아니라 다치거나 내가 아팠을 때나 어떤 위험이 왔을 때 이 보험이 나를 좀 보호해 준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드는데 우리 시청자님은 질병도 어떤 치중되어져 있고 또 그리고 생존에 대한 부분보다는 사망에 대한 부분이 치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6가지의 보험을 뭐 다 집어서 얘기하자면 굉장히 이제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 결혼을 안 하셨고 또 혹시 결혼 계획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직 없으시고요. 네. 그럼 뭐 물론 이제 조만간 인연이 나타내시겠지만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본인 건강에 대한 관리가 일단은 1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빨리 결혼이 안 된다면 이렇게 혼자 이렇게 계시는 시간이 요즘은 욜로라고 해서 오래 사시는 혼자 사는 기간이 또 길어지신다면 생존 시에 내가 이제 어쨌든 돈을 쓰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차라리 이제 연금으로 잘 준비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구성으로 2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우체국하고 지금 삼성생명, KDB 2가지 이 세 보험사로 이 선택을 해서 보험을 갖고 계시는데요. 우체국 하이 정기보험 2006년에 가입하셨던 거는 완전한 이제 사망 보장이세요. 그래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삼성생명이 2008년도에 준비하셨던 리빙케어 종신, 그리고 2009년도에도 리빙케어가 있는데 종신 골드죠. 그런데 결국은 이 2 보험 자체가 이제 사망 보장입니다. 2008년도에는 암 진단비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요. 네. 네. 그래서 이 2가지도 좀 과감하게 저는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보험료를 일단은 좀 줄였으면 하신다는 생각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KDB에는 실손보험이 들어져 있으세요. 네, 그리고 실손보험을 위주로 가입을 하려고 했었다면은 사망보장이 이 KDB 생명에는 6천만 원 일반 사망이 들어져 있거든요. 네. 이렇게 과하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실손보험이 있는 보험은 지금 이 보험을 뭐 정리를 한다거나 하는 거는 좀 잘못된 선택인 것 같고요. 그래서 보험료를 줄여야 된다면 일부 금액을 줄이는 감액이라는 제도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보험료를 좀 줄이실 수가 있는데 총 줄이게 되면은 지금 납입하시는 거에서 한 34만 원 정도를 줄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줄이기만 하면은 뭐 보험료는 덜 나가니까 좋으실 수는 있지만 네. 지금 이 부분에서 왠지 돈이 적게 나가면 내가 아플 때 다쳤을 때 뭐 덜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또 드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우체국이나 생명보험사 위주로 또 이제 준비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손해보험에 이제 통합보험을 하나 제가 한번 이제 방안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생명보험사의 이제 어떤 특징 중에 보장의 기간이 80세에 끝나는 부분들이 이제 주류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진단비들은 약간 구성져 있으시긴 하지만 암 진단, 그리고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을 1,000만 원을 좀 준비를 하지만 100세까지 준비를 하고요. 네. 그리고 생명보험회사에 없는 34대 질병 수술비, 네. 그리고 이제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이제 이렇게 해서 질병 후유장애까지 하니까 한 4만 원 정도만 더 추가를 하시면 기존 있는 보험에서 좀 보완을 하셔서 100세까지 생존에 대한 보장을 좀 확대해 나가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렇게 되면 아까 시청자님, 네. 제가 아까 한 34만 원 정도를 줄이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4만 원 정도 손해보험을 제가 방안을 말씀을 드리니까 한 30만 원 정도가 남게 되네요. 예. 예, 그렇다면은, 이거를 이제 줄이면 좋은데, 제 생각에는 만약 지출을 하시던 거라면, 그전에는, 어떤 종이의 양면처럼 사망에 대해서만 준비를 하셨다면, 지금 32세시면은 너무 좋은 나이시잖아요. 네, 앞으로 하시고 싶은 것도 더 많으실 것 같고, 또 미혼이시니까 뭔가 도전하고, 뭐 준비하실 수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돈을 조금, 살아계실 때 쓸 수 있는 그런 돈으로 변액연금으로 좀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납입을 하시던 것들이 이제 납입 기간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고려를 해봤을 때 대부분 보험을 20년 납으로 하셨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어떤 보험들은 뭐 12년만 더 내면 되고 뭐 10년을 더 내면 되고 이런 이제 이 기간들이 남았는데 변액연금을 그래서 제가 한 12년 정도로 30만 원 납입을 하는 걸로 한번 제가 이제 가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30만 원을 12년을 납입을 하게 되시면 우리 시청자님이 44세가 되실 때 원금이 한 4,320만 원 되세요. 아, 원금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연금이라는 거는 뭐 물론 돈이 필요하시다면 중간에 쓰시겠지만 연금은 44세 쓰실 게 아니라 44세 때도 일을 하시겠죠. 예, 그리고 요즘은 은퇴 시점이 이제 65세, 뭐 보통 70세 이렇게들 많이들 되시기 때문에 제가 대략 70세 시점으로 한번 가정을 해봤더니 시청자님이 이제 어렵게 이렇게 시작을 만약 하신다면 4,320만 원이 70세에는 1억 521만 원이 되세요. 2배가 넘네요. 아,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이 돈을 연금으로 받으시는데 뭐 17년을 보증해서 받냐 30년을 보증을 해서 받냐 이거는 선택 사항이시기 때문에 네. 이제는 이제 좀 뭐랄까 이제 어차피 사람은 한 번은 죽지만요 이제 우리 미혼이시고 하신 이 지출하는 그 비용이 조금 더 기대감이 넘치는 그런 쪽으로 지출을 하셔서 노후에도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 때 돈이 또 없으면 어떤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한번 포트폴리오를 바꿔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됐는데 좀 어떠실까요? 연금이 30만 원 정도면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요 정도면 돼요? 아니면 더 해야 돼요? 만약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더 많은 돈을 쓰시고 싶다면은 이제 더 많이 내시면 좋은데요. 제가 아까 가정을 했을 때, 왜냐면 혹시 납입 다 끝나면 나중에 그때 또 준비해야 되나 싶어서. 다른 보험이 이제 납입이 끝나는 게 좀 있잖아요. 몇 년 있다가. 네네. 그러면 그때 또 연금을 또 해야 될까요? 뭐, 만약 이제 저는, 제가 이걸 해봤더니요. 17년에 만약 받는 금액이 연에 551만 원을 받으시고, 30년 보증으로 받으시면은 386만 원 받으세요. 한 달에? 네. 연으로 받으시는 거죠. 연으로? 연금이니까. 그러면 한 달에 몇십만 원 안 되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이 4천만 원을 넣었는데 70세에 대해서는 1억이 된다면 6천만 원이 이자로 붙은 거세요. 아, 그럼 거의 배 이상이 된다는 배 거네요. 이상이 붙은 거죠. 그래서 오래 살수록 유리한데 지금은 건강 관리를 너무나 잘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오래 사실 수밖에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30만 원이 끝나면 더 추가로 납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2009년도에 가입하셨던 삼성생명 종신 골드는 지금 2009년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납입하신 지가 좀 되세요. 한 2년? 그래도 10년. 10년이 좀 못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돈을 만약 이제 정리를 하시게 되면은 해지환급금이 나올 텐데요. 네, 이 해지환급금을 지금 말씀드린 변액연금에는 추가 납입을 하실 때는 추가 납입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그 돈을 여기에 이 추가로 납입하셔서 돈을 빨리 늘리실 수도 있으세요. 거기다 납입하라고요? 예, 정리를 한다면 보험이 기존에 납입했던 보험이 해약을 하고 나서 그 돈을 이제 써버릴 가능성이 사실은 높죠.
예.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납입했던 게 왠지 억울한 것 같고 아까운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새로운 거로 연결해서 가실 때 그 이제 해약환급금을 이렇게 이전을 하시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돈보다는 아마 4,300보다 1,000만 원 정도를 만약에 추가 납입이 된다면 뭐 금액이 더 올라가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 이용을 하신다면 지금 40여만 원이 매달 나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 시청자님을 조금 더 빛나게 하는 지출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 30대 초반이신데 너무 그 사망보험금에만 집중이 돼 있으셔서 저희가 살아계신 동안에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연금까지 좀 보장을 넓혀갈 수 있게 플랜을 짜드린 거고요. 네, 아마 궁금하신 점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로 유은경 전문가와 또 통화할 수 있게 더 도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서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본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7837님께서 보내셨거든요. 이번에 문자 내용이고요. 함께 읽어보시죠. 유병자 보험에 가입하려니까 전부 갱신형입니다. 비갱신형으로 가입하고 싶은데 이건 어렵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유혜정 전문가님.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뭐 간편보험이나 유병자 보험이 갱신만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좁지 않냐 걱정하시는데 비갱신 상품도 나왔어요. 만족도를 다 높이기 위해서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가 뭐 20년, 15년 납입을 하고 다시 또 올라간다고 하면 금액적으로 좀 부담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비갱신 보험도 만들어져 있기는 한데 이거는 솔직히 갱신보다는 보험료 면에서 조금 부담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추천을 해주시는 분들도 가입을 해주시는 분들도 갱신형을 좀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나는 갱신되는 게 싫고 나중에 얼마 오를지 그게 겁이 나서 못 들겠다 그러시면 비갱신형으로 90세나 100세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풀어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도 문자 하나 더 볼게요. 8654님께서 주셨습니다. 내용 이번에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47살 된 남성이고요. 실내 전기공으로 2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고관절 수술을 양쪽 다 했는데 장애보험금을 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고요. 유은경 전문가께 드려볼게요. 네. 예. 장애보험금을 탈 수 있냐고 물어보신 걸 보니까 장애보험금 관련된 보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관절 수술의 경우는 한쪽당 30%의 장애율을 갖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양쪽을 다 하셨다면은 60%의 장애율을 가지시는데, 가지신 보험에 따라서 내가 지금 3천만 원의 장애에 가입이 되어 있다. 장애보험금에. 그러면 3천만 원 곱하기 60% 해서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보험회사 같은 경우 또 요즘은 화재보험회사의 상품들도 마찬가지인데 장애율이 합산해서 50% 이상이면 납입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애보험금의 수령 여부만 물어보셨는데 혹시 갖고 계신 보험 중에 생명보험이 있다면 50% 이상의 경우에는 납입 면제 보험료 안 내셔도 되니까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으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8654님께서 물어보셔서 지금 답변해드렸고요.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실시간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 주셨고요. 맞으시죠? 네네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저희 엄마가 예, 암보험이 하나 있어요. 어머니요. 예. 예. 그게 만기가 80세까지고요. 예. 예, 그리고 저희 엄마가 45년생 73세예요. 예. 그래서 얼마 안 남아서 다른 보험을 하나 더 들으면 어떤가 싶어서. 그래서 연락 주셨어요? 저희에게 네네네. 보내주신 증권 봤는데 2004년도에 어머님께서 금호생명의 자기사랑 암보험을 가입하셨더라고요. 예. 이거 지금 한 건 말고는 다른 보험은 없으신 거예요? 예. 보험료는 완납이 되셨고, 근데 이제 보장이 80세로 끝나서 걱정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혹시 어머님께서 지금 드시고 계신 약이 있으실까요? 고지혈증 약만 드시고. 네. 다른데 입원하거나 수술한 적은 없으시거든요. 그러세요. 고지혈증 약은 언제부터 드셨어요? 한 5, 6년 정도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유혜정 전문가와 함께 유병자가 가져갈 수 있는 보장, 보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여쭤볼 거고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70대 어머니 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올해 73세 되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암보험 한계가 있으시고요. 부족한 보장을 보완하고 싶은데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을까요? 5, 6년 전부터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연말이라 좀 바쁘시죠? 네네. 예, 바쁜 중에 지금 잡음이 좀 들리는 거 보니까 좀 바쁘신 것 같아요. 바쁘신 중에 통화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네. 네. 지금 어머님 보험을 저희한테 문의를 해주셨는데, 어머님 보험이 지금 암보험 하나 갖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맞으시죠? 네. 이게 지금 생명보험에 2004년에 가입을 하셔서 2025년까지 보장을 받으시는 건데, 아까 어머님 연세가 73세라고 하셨죠? 네네네. 그럼 보장 기간이 80세 때까지 만기되는 상품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다른 걸 하나 드리고 싶어서. 네. 그래서 지금 80세 만기이신데 지금 10년 납이라서 납입은 완료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천천히 보장만 받으시면 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증권을 한번 보면 주계약이 한 가지예요. 주계약이 한 가지인데 이 주계약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상품은 나중에 80세 만기 때 생존 시에는 내가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다 돌려드리겠다고 되어 있어요. 예. 네, 좋은 상품이죠. 예. 옛날에는 10년 전, 10몇 년 전에 가입하신 상품들은 내가 보장을 받으면서 내가 납입한 보험료를 다 돌려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녀분들이 확인을 해두셨다가 나중에 어머님께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그때 같이 보장을 받으시면 되는 건데요. 아래에 보시면 지금 보장도 들어있는 게 암진단금 2천만 원과 2천만 원이 지급이 되시고 수혜감에 대해서는 400만 원이 지급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갑상선암에 대해서는 소외감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요. 10년이 넘은 보험이라서 갑상선암도 일반암으로 2천만 원 똑같이 보장을 해드리는 거예요. 예. 이거는 어머님께서 지금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좋은 보험을 가입을 해놓으셨어서 자녀분들이 나중에 좀 부담은 덜 하실 수 있게 해주신 것 같고요. 지금 다만 어머님 연세가 조금 있으시다 보니까 그 전에 병원비 지급받으실 수 있는 실손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실손과 뭐 수술비나 아니면 입원 일당 그리고 이대 진단금이 아직 준비가 미흡하신데 그 부분만 좀 추가를 하셔서 추천을 해드릴 텐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어머님이 아프시게 되면 자녀분들도 다 일을 하시고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간병에 대해서 도와드리기가 힘들잖아요. 그 부분을 진단비로 좀 추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저 같은 경우는 암 진단에 조금 치중을 해서 좀 더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암이라는 게 이제는 특정 질병이 아니라 만성 질환으로 거의 70세 넘으시는 분들, 80세 넘으시는 분들은 암 진단이 거의 이제 진단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기존에 갖고 계신 보험은 80세 만기 상품이잖아요. 네. 80세가 넘게 되면 보장이 좀 힘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80세 이후에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 준비를 도와드릴 텐데요. 손해보험사에 있는 통합보험으로 간편심사보험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기존에 이제 2천만 원 암진단 받으시는 거 하고, 그리고 추가로 해서 암진단 2천만 원, 그리고 뇌출혈하고 급성심근경색에 대해서 1,000만 원씩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진단만 받으실 때 내가 진단금만 받으면 나중에 자지자락에 수술을 받으시거나 그럴 때는 보장을 못 받지 않나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수술비나 입원 일당에서 좀 충당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뭐 암진단뿐만 아니라 나중에 수술을 조금 하셨을 때, 아니 입원을 하셨을 때 그런 부분을 같이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보험료는 지금 기존에 납입하신 보험료는 다 완료가 되셨잖아요.
예. 자녀분이 걱정이 되셔서 추가를 해주신다고 하면 여기에 추가되시는 암진단 2,000, 뇌출혈 1,000만 원, 급성심근색 1,000만 원 해서 한 6만 7천 원 정도만 부담을 해주시면 어머님이 지금 갖고 계신 거 80세까지 보장 받으시고 추가로 100세까지 갱신이 돼서 지금 73세시면 한 번 갱신된다고 해도 93세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내가 좀 안전하게 준비를 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몇 년 납이죠? 그 20년 납, 20년 보장을 해드리는 거예요. 93세가 되면 한 번 갱신돼서 100세까지 보장을 해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예.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은 좀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실 것 같아서 나중에 저희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그래도 어머니께서 건강하신 편이셔서 그렇게 큰 네네. 보험료 아니고 또 가입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고민해보시고 또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고민들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를 통해서 온 거고요. 3087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보시죠. 오래전에 가입한 실손보험 증권을 최근에 다시 받습니다. 상해 의료비, 질병 의료비로 쓰여 있고요. 보험금이 1,000만 원으로 돼 있던데 이거 괜찮은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유은경 전문가께 들어볼게요. 네. 예. 한도만 본다면은 괜찮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실손 의료비를 가입을 하면은 이 5천만 원이 한도죠. 그런데 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1,000만 원이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 문의하신 그 시청자님께서는 상해 의료비, 질병 의료비가 1,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의료비는 입원비와 통원비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원일 때는 1,000만 원이 지금 5천만 원 한도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부족하죠. 그런데 통원의 경우는 1,000만 원 한도에서 내가 검사를 하거나 뭘 한다거나 할 때에는 굉장히 또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면을 다 고려한다면은 사실 선택하기 어려우신데요. 우리 문의하신 시청자님께서 큰 병력이 없으시다면 통원보다는 입원일 때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뀐 실비가 좀 달라진 부분은 있지만 병력이 없는 선에서라면 변경하셔서 보장을 채우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특정 보험회사의 경우는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만 채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문자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또 문자로 온 거 보겠습니다. 0084님께서 지금 보내주셨고요. 내용 함께 또 읽어보시죠. 이번에는 유혜정 전문가께 드릴 텐데요. 50대 후반 부모님께서 보험이 아직 하나도 없으십니다. 저도 여유 자금은 많지 않아서 단독 실비보험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유혜정 전문가님께 방법을 좀 찾아볼게요. 예.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직은 50대 후반이시기 때문에 청춘이시잖아요. 청춘이실 때 60대가 넘어가기 전에 빨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60대가 넘어가시다 보면 단독 실손으로 가입을 하고 싶어도 병원 진단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그러기 전에 60대 이전에 50대 후반이시라고 하면 빨리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병이 있으면 안 되시니까 단독 실손은 이제 손해율에 따라서 이 병이 있으신 분들은 단독 실손 가입이 좀 어려워요.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고 단독 실손으로 이제 50대 후반에 미리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프시지만 않으면 특별히 준비할 수 있으시니까요. 아마 보험이 하나도 없다는 걸 보니까 건강하신 편인 것 같고요. 방법 있다 진단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또 문자 볼 겁니다. 013-3366-0110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1214님께서 주신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저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연금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가입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20대 초반 사회초년생 분들께서 연금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나이 해가 갈수록 똑똑해지는 우리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조언한 말씀 주시죠. 예. 네. 젊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이 없지 않습니다. 이 젊은 분들이 요즘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가입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뭐 특별히 있겠습니까? 빨리 시작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금융상품이다 보니까 이제 수수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연금이
보험이 운영되는 운영수수료 또는 추가납할 때 추가납 수수료 이런 것들이 적정한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시점은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변액연금으로 준비를 하셔서 또 연금을 받을 때도 실적 배당으로 이렇게 불이가 돼서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하신다면 주의할 점보다는 빨리 시작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문자 계속해서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휴대전화 뒷번호 2720님께서 주신 내용 함께 보시죠. 좀 길게 남기셨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암보험은 다 똑같다고 생각해서 아무거나 가입하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보장해주는 게 좀 다릅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다른 건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똑똑하게 질문을 하셨어요. 유혜정 전문가님. 모든 면을 다 정확하게 찝어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짧을 것 같은데요. 이제 대체적으로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세부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생명보험에서는 2년이 지나면 100%를 보장해드리죠. 근데 손해보험은 보통 1년이 지나면 100%를 보장해드리는데 요즘에는 조금 나아져서 생명보험도 1년이 지나면 보장을 해드려요. 그래서 손해보험은 90일 면책기간이 지나면 100% 보장해드리는 상품이 있습니다. 만약에 암보험을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손해보험사 쪽으로 좀 기울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보장 폭도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암이나 유방암 같은 경우가 소액암으로 진단이 돼서 그 부분은 좀 소액으로 지급이 되는데 아직은 손해보험사는 유방암이나 전립선에 대해서 일반암으로 전체액을 다 보장을 해드려요. 내가 만약에 암보험을 좀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보장 폭이나 아니면 보험료 나중에 100% 돌려받으실 수 있는 시기를 생각을 하실 때 아무래도 손해보험 쪽으로 좀 기울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보험플랜 119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달려봤습니다.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릴게요. 네, 저희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기 계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서울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가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자세하게 문의사항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빠르고 정확한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